한복도, 김치도, 판소리도 모두 중국에서 전래된 문화입니다. 구독자 800만 명의 중국 유튜버가 전 세계 톱 크리에이터들 앞에서 던진 폭탄 발언입니다. K-팝도 결국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잘 포장한 짝퉁이에요. 그 순간 한 미국인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깎아내리는 건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간이역입니다. 지금 보신 장면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가 만든 비밀 모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중 문화 대논쟁. 구독자 1000만 명의 미국인 유튜버가 어떤 방식으로 중국 유튜버를 완전히 논파시켰는지 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한국요? 뭐든지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요. 김치, 한복, 판소리 다 원래 중국에서 전해진 거잖아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자음, 모음 같은 건 중국 문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걸 무슨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다니 우습지 않나요? 보세요. 다른 외국 유튜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잠깐만요. 그 말씀에 대해 정정하겠습니다. 이 미국인 여성이 뭐라고 했는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반박이었습니다. 역사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이건 정말 직접 보셔야 해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국의 장하오. 구독자 800만 명의 문화 크리에이터입니다. 말솜씨가 뛰어나고 논란을 즐기는 스타일로 유명하죠.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제니. 구독자 1000만 명의 역사문화 유튜버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하버드에서 동양사를 전공했고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죠. 제니의 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한국인입니다. 어릴 적 한국인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했어요. 그녀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외국에 잘못 알려진 한국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모임의 주제는 각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국 문화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은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일본의 장인 정신과 와사비 철학은 각자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K컬처가 정말 대단하죠. BTS, 오징어 게임, 그리고 한복의 아름다움까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장하오가 비웃듯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한국 문화라고 하시는데 사실 좀 웃기지 않나요? 갑자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장하오에게 집중됐죠. 한복도, 김치도, 판소리도 모두 중국에서 전래된 문화입니다. 조선은 원래 중화 문화의 변방이었잖아요. 주변 크리에이터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어이없어 웃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중국이 주장하는 게 맞긴 하네. 글쎄, 역사적으로 보면 장하오는 거침없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가고 K문화라고 포장한 것뿐이죠. K-팝도 결국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자음, 모음 같은 건 중국 문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잖아요. 그걸 무슨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다니 우습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K문화. 그냥 잘 포장한 짝퉁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진짜 뿌리는 중국이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한국은 짝퉁이라는 프레임이 슬금슬금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하오의 발언에 회의실 전체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네.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 순간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제니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에 대해 정정하겠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니에게 집중됐어요. 장하오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제니를 바라봤습니다. 오, 미국 분이 한국을 변호해 주시겠다고요? 재미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니는 차분하게 자료를 꺼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복은 조선시대부터 고유의 실루엣과 철학을 가진 독립된 복식입니다. 삼국시대 고분 벽화를 보시면 이미 그 시대부터 한복의 기본 형태가 나타납니다. 특히 고구려의 무용총, 각저총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중국의 한푸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제니는 유네스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한복을 한국의 고유한 전통 복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치마저고리의 곡선미, 한복의 색채 조화, 그리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은 한국만의 독특한 미학이에요. 두 번째, 김치에 대해서요.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발효 방식과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푸드 네트워크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김치는 락토바실러스를 이용한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는 반면 파오차이는 식초와 소금물을 이용한 단순 절임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의 종류도 완전히 달라요. 더 중요한 건 김치는 한국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보존식품으로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남부의 온화한 기후에서 만들어진 파오차이와는 발생 배경 자체가 다르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제니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한글에 대해서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표음 문자로 문명사적으로 창제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시면 한글의 창제 원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이는 중국 한자의 표의 문자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에요. 유네스코에서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이유도 바로 이 독창성 때문입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하죠. 네 번째, 판소리에 대해서요. 판소리는 유럽의 오페라에 비견되는 한국인의 혼이 담긴 종합예술 장르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판소리 공연을 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을 보세요. 언어를 모르는데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입니다. 이는 판소리만의 독특한 감정 전달력 때문이에요. 판소리의 한이라는 정서, 안일이와 발림의 종합적 표현, 그리고 추임새를 통한 관객과의 소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예술 형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릴 적 한국인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한복을 입고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과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한글, 소리문자의 기적 15세기 조선의 문자 창제 사례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깊이를요. 문화는 훔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승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문화죠. 한국을 좋아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깎아내리는 건 정말 실망스럽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장하오는 말문이 막힌 채 표정이 굳어갔어요. 하지만 장하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그래도 중국이 더 오래된 문명이잖아요. 모든 동양 문화의 근원은 중국이라고요. 제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중국 문자인 한자도 이집트 상형 문자와 메소포타미아 서령 문자에서 영향받은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문명의 전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발전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죠. 장하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K-팝은 중국 아이돌 문화를 따라한 거잖아요. 그 순간 독일 유튜버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요즘 중국 아이돌들이 K-팝 스타일을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제 채널에 중국 아이돌 분석 영상도 올렸는데 댓글에 중국 시청자들도 인정하더라고요. 회의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장하오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니에요. 중국 네티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장하오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려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보였거든요. 우리도 이런 주장 부끄럽다. 팩트 좀 확인하고 말해라. 이래서 해외에서 욕먹는다. 장하오는 급히 핸드폰을 치우며 버벅거렸습니다. 이건 일부 의견이고 여러분이 다 한국 편을 드시는군요. 프랑스 유튜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저희 프랑스도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기법을 배웠지만 그래서 프랑스 요리가 가짜는 아니잖아요. 일본 유튜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일본도 중국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스시가 중국 음식인 건 아니잖아요. 문화는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장하오는 완전히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제게 불리하게. 그 순간 제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폄하하는 거예요. 문화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발전시켜가는 거니까요. 장하오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네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장하오가 황급히 회의실을 나가자 남은 참가자들은 제니의 발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제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 이유는 진실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서예요. 한복, 김치, 판소리, 한글. 이것들은 단지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온 정체성과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팩트와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제니처럼 한국을 사랑해주는 외국인들이 있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문화는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도 우리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감동간이역,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머무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